제가 너무 많이 보는 예가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취업 특강이나 이런 진로 관련해서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나갈 때도 있고, 대학교에 나갈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뭘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건, 그러면은 이거 말고, 예를 들면 너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뭐 돈을 벌고 싶은 거니, 아니면 이 일 자체가 좋은 거니, 근데 그 이 일 자체가 왜 좋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게 목표라면 돈을 벌 방법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전문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테크를 통해서 불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접하는 경험 자체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주변의 선배들이나 이 정도의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자체의 범주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보통 그래서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로 강의 가서 느꼈던 건데 어떤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 강의였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이 온 건데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근데 돈 많이 버는 거면 사업하는 게 더 돈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가 사실 진짜 많죠. 어떤 네. 진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그 직업을 왜 원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진로 상담을 하면은 이제 목표가 명확하게 오진 않겠죠. 제가 갖고 있던 그렇죠. 진로가 좀 흔들리니까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난 음,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종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음, 그러면은 뭐 이유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고 그걸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걸 음. 해야겠지만 그러면 돈, 당연히 해야죠. 네. 행복, 뭐 가족이 그런 걸 해서 혹은 뭐 부모님 원해서 뭐 이런 답변이 그렇죠. 나오면은 첫 번째 두 개 이유 돈이나 음, 행복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것밖에 없는 건가? 혹은 돈을 그렇죠.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건가? 라는 걸 음, 고민해 보면은 사실 그 직업 혹은 진로라고 고민했던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음, 그때부터 또 진로 탐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짧고 너무 음, 단순한 생각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고 나서 음. 고민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뭐 행동경제학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회의가 느껴질 때는 있지만,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의 가지수가 100가지가 된다일 때랑 10가지일 때랑의 인간의 선택권이라는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가지를 알면 그 중에서 내가 목표가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직업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좀 더 적합한 직업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면 내가 경험해 본 게 직업이 10가지다. 그러면은 그 10가지 안에서 모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학습되고 주입된 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음, 사실 독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가 핵심인데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음, 근데 독서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의지가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이런 독서랑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 책 네. 제목 중에 뭐였죠?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책을 네네네네네.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제목만 좀 음,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주도적으로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을 계속 형성해 나가면서 음, 그런 말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리고 물 네, 흘러가면서 산다, 물 흘러가듯이 산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고를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제가 대학교를 가보니 느낀 건데, 전공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선배가 뭐 어딜 갔다.
그다음에 어디를 취업을 했다. 뭐 아니면 공무원 같은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어디 뭐냐 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음. 사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 직업이라는 거는 거의 매우 제한적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독서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해가지고 넓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사실 뭐 선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다의 범주에 그냥 끝나버리는 음. 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독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그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정 수준 네, 이상. 근데 이게 한두 개 듣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듣잖아요. 한 4년 네, 단위, 1년은 교양만 듣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목표가 좀 음,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왜 듣는 거야?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쵸. 관점으로 중요한 게 당연히도 제가 공부하는 그 전공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영역을 알아야지 이제 좋은 사람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음, 이걸 제외하고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1, 2학년 때 다양한 교양을 좀 들어봐야지 음, 그 선택지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뭐 당장 대학에 입학한 거는 어떤 뭐 컴퓨터 공학이지만 미학도 들어보고 뭐 음, 사회학도 들어보고 경제학도 음, 들어보고 뭐 수학 쪽도 들어보면은 이게 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 가능성들이 그쵸. 있고 그런 음, 걸 좀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가 그렇지 않나요? 1학년 때 전공이 없고 음, 2학년 때 정하게 되는 걸로 들었는데 네. 미국에는 이런 게 저희, 은근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그 1학년 때 교양만 들어요. 어, 근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저 때는 전공 관련 교양이라고 해서 뭐 일반 물리학, 일반 수학 뭐 이런 거는 듣죠. 일반 미적분학 뭐 이런 거는 듣는데, 나머지는 다 1학년 때 교양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교양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게 한 분야의 여러 개 핵심 교양을 여러 개 듣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좀 상황이 확실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실 그게 꼭 1학년, 2학년 때 교양 수업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혼자서 독서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제가 못 듣는 수업도 관심 있는 수업들을 넣어놓고 그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봤어요.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책 이제 주교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공 교재 같은 거.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고 이런 경험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책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 좋은 장점들 얘기를 하면은 결국 다양성도 항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화가 충분히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해 보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 이거를 저희 팟캐스트를 그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끝날 때 각자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분명 존경님을 좋아하는 청취자가 있을 거고 저를 좋아하는 청취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물론 아직은 많이 없겠지만 다 이제 몇 명 없으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다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 컨클루전 그러니까 딱 정리된 걸 음,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음. 오늘부터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럼 승민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좀 네. 강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락을 하면은 자진납세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연락하면은 요즘에 책을 좀 많이 못 읽었네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해요. 제가 하도 요즘에 못 읽어 아, 무슨 생각해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지인으로 알고 있는 좀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음, 때 어른이라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내 사람으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독서인 것 같다. 사실 저희 나이 또래 20대 초반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 별게 없잖아요. 해봤자 음, 대학교 학위,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 40대에 정말 성공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내밀 만한 그 명함 같은 게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내밀 수 있는 거는 그 젊음이라는 거 플러스 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인데 그게 독서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너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독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진짜 딱 한 줄 요약을 하면요. 독서는 큰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네, 큰 인간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인격적으로든 삶의 범주로든 아니면 직업적 성공이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독서를 많이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걸 느끼실 거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꼰대처럼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해봐야 그러네요. 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큰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독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독서라는 거 누구나 신년 계획으로 독서 해야지 하잖아요. 독서 안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운동 안 해야지라고.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그러면은 증명이 된 거죠, 사실. 독서하는 게 좋다라는 거 어떤지 만인이 공감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말로 부연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독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